그렇지? 돈 내고 사는 거지. 만드는 데만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게. 봅시다. 자, 아까 봤던 거 마지막 한 문제를 못 보고 넘어갔어요. 그죠? 네. 요 한 문제를 못 봤습니다. 요거 보고 다음 이제 도함수 활용 3. 네, 그거 하면 미분이 끝나요. 우리가 진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다른 옆반에 비하면 빠릅니다. 옆반은 지금 이제 도함수 활용 1이 이제 이번 주에 끝난다고 해요. 우린 빠르죠?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제풀이를 좀 할 거니까 숙제들 좀 잘 해오세요. 알겠지? 뒤에 있는 난이도 있는 것들도 좀 해보세요. 일단 요 교재만 다 풀어도 썸머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여기다 프린트까지 더 주려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준다고 다 풀 수 있을까? 시간이 안 될 겁니다. 지금 뭐 수학만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여기가 수학 한 과목만 가르치는 학원도 아니다 보니까 기타 이제 과학이라든가 사회도 하니? 사회는 안 해요? 과학도 안 해요? 국영수만 있구나. 오. 그 중에 나를 제일 많이 보는구나. 무튼 어쨌든 나머지 이제 국어랑 영어 과목도 숙제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절을 해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선생님 봤을 때는 교재 푸는 정도가 한계예요. 이 교재도 보니까 뒤에 건 또 어렵더만. 지난번에 풀어보니까 어려웠죠. 그 녹색 부분 뭐니 그게 내신 뭐식이냐? 마지막 부분이 수능 수능을 녹였어요. 녹여버렸어 아주. 그래서 걔네들은 좀 어려우니까 걔네들은 그 문제들은 풀 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예상을 하고 푸세요. 얘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라는 거를 감안하고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편안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다 풀어야지 라는 욕심보다는 한 2문제만 풀어볼까 하고 해보고 시간이 되면 또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까지 급박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기가 개강을 하고 8월 중순쯤 되면 이제 개학을 하잖아요. 개학하고 나서 시험 대비 들어가는 게 아마 9월 중반, 한 달 정도 지나면 시험 대비를 막 들어갈 거예요. 보통은 이제 한 달 전부터 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문제풀이를 좀 빡시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혹시 확통하니? 확통은 안 하는구나. 2학기 때 확통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확통 시험 본다. 꽤 있네. 내려보세요. 확통도 해야 되고 하니까 많아요, 할 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계약하면 확통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 동안에는 진도를 다 끝내고 미적분 1을 그다음에 계약 딱 시작하면 확통 진도 나가면서 미적분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든 다 비슷합니다. 지금 안 하면 3학년 때 할 거예요. 어차피 수능은 봐야 되니까 네, 참고들 하시고 그때 돼서 점점 확실히 수요가 많아져요. 확률 통계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찾고 선생님들도 많이 필요한데 그 전에 이제 미적분만 하시던 선생님들은 애매해요. 이걸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확충이 될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래 확통을 했었기 때문에 딱히 뭐 별로 그런 제약은 없다만 아무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잘 봐야 되니까. 네. 우리는 우리 할 거 봅시다. 452번이에요. y는 x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마이너스 3,0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했어요. y는 x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에 마이너스 3,0이라는 점이 이렇게 x축 위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의 거리래. 그럼 여기에 있으면 거리는 요만큼이 될 거고, 요 점에 대해서는 거리가 요만큼이 될 거고, 요 점에 대해서는 거리가 요만큼 된다. 어디가 제일 짧을까요? 여기 어디쯤? 어딜까?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하라는 고민은 이런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는 됐어. 그럼 이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점, 저거를 점으로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지, 그게 의문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지금은 수업이고 본인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요렇게 이었을 때 요 점을, 요 점일 때가 최소값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요 점일 때가.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과 요 두 점 사이로 만들어진 요 직선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수직이겠죠?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점에서 접선까지의 거리는 한정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접선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수선의 발이 접점일 때가 최소값이 나와요. 선생님 말이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런 고민, 지금 고민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답을 찾을 때 그렇게 찾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써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고 계산을 해보는 거야. 얘가 맞는지 아닌지는 지금 선생님이 말했을 뿐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그림으로 했을 땐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답이 유출이 안 돼요. 추측이 안 돼.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그림으로 판단이 안 되면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식으로 만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좀 뭐라 그러지? 무서워한다고 해야 되나?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위에 임의의 점 하나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못하더라고. 뭔가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거리니까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점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임의의 점 t, t제곱을 아무거나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부터 거리를 식으로 써요. 식을 써보면 루트 해놓고 t-3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요렇게 될 거다. 요거의 최소값, 이거의 최소값을 찾으려고 했는데 루트 안에 거를 최소값만 찾으면 되겠죠. 굳이 루트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 가만 둬도 얘는 양수예요. 무조건 양수가 나옵니다. 그지? 할 얘기 있어? 네. 방금 저 친구가 저기요 이래서 뭐 할 얘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얘네들은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값이 제일 작을 때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니까 t의 4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의 제곱의 최소값을 가지고 만들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거의 최소값을 봐야지.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최대 최소 찾을 때는 구간에 양 끝값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주어진 구간도 없고 여기서 t값으로 안 되는 애가 있습니까? 없어요. 선생님 구간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4차식은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한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구간이 없더라도 최소값은 어딘가에 존재해요. 뭐가 없는 거야? 최대값이 없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진 모르겠다마는 이런 형태를 띈다고 하면 적어도 최소값은 어디에 존재해야 되냐? 극값에 존재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걸 정리해서 이제 미분을 해볼 거예요. t 4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 이렇게 돼 있고 쟤를 미분하니까 요걸 미분하니까 4t의 세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6은 0 되는 걸 찾을 거야. 2t 세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은 0. t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되죠? t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래서 조립제법 3. 마이너스 1로 하면 아이고 2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3, 마이너스 3, 0. 됐죠? 그럼 얘는 아이고 요거지. 얘는 x 플러스 1에다가 t지. 왜 또 x야? t 플러스 1에다가 2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자, t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된다는 건 하나 찾았습니다. 얘는 0이 돼요, 안 돼요? 0이 안 돼요. 판별식을 살짝 암산해보면 음수가 나온다는 건 금방 찾습니다. 그죠? 여기선 실근이 없어. 그럼 얘만 근을 갖는다. 그럼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값이 하나만 나오게끔 생겼다. 0이 되는 애가 하나밖에 없다 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결국에는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갖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4 더하기 1 해서 루트 5가 최소값이 된다. 식으로 찾으니까 찾아져요. 그죠? 그럼 저 그림으로 봤을 때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과연 이 점이 그 점이 될까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이 점이라고 하면 일단 주어진 게 있으니까 이걸 갖고 한번 봐봐요. 요걸 가지고 요 점이 마이너스 1,1이야.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t가 도함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예요. 요건 마이너스 2. 이해돼요? 그 다음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를 보니까 2 늘어날 때 1만큼 늘어나니까 2분의 1이 된다. 아, 수직이 맞네요. 그죠? 이해돼요? 어렴풋이 추측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이유를 모를 때는 식으로 좀 따져봐야 돼요. 선생님 말 알겠죠? 느낌상으로 맞는 것 같아. 근데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럼 식으로 봐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식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푸는 거고, 그림으로 봤을 땐 느낌상 이럴 것 같아. 자, 근데 왜 저렇게 되냐면 그림으로 봤을 때 요거 한 가지만 알고 갈게요. 다른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점하고의 길이랑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재보면 당연히 직선까지의 거리가 더 짧아요. 그쵸? 어디에서 그어도 방금 요 점이 아니라면 어디서 그어도 저 마이너스 3,0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더 짧아집니다. 그 점까지, 접점까지의 거리보다. 그죠? 유일하게 딱 한순간 같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방금 찾은 고점까지예요. 그래서 걔를 가질 때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다. 됐죠? 근데 그 또한 다른 점까지의 거리가 더 짧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추측이라 결국엔 식으로 풀어야 좀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요. 다음. 네, 그렇게 해서 도함수 활용 2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능 녹인 변별력 문제는 한번 건드려 보는 걸 추천해요. 이럴 때 시간이 많을 때 한 번씩 풀어보고 해야 또 실력도 늘고 하는 거니까, 네, 하기 싫어 만 하지 말고 한 번씩 풀어보세요. 자, 도함수 활용 3입니다. 큰 제목부터 생각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어디다 활용을 하냐면 방정식에다 활용을 합니다. 방정식. 두 번째, 부등식에다 활용을 해요. 됐죠? 세 번째, 얘는 속도, 가속도예요. 속도, 가속도에 활용을 합니다. 뭔가 얘네는 그럴싸한데 갑자기 뜬금없이 속도, 가속도가 나왔어요. 이게 뭔 소린가? 실제 물리를 하잖아요? 물리를 진행하다 보면, 물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알 텐데, 물론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물리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속도, 가속도 이렇게 잴 때 실제로 미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왜? 계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선생님이 좀 설명은 하겠지만 아마 오늘 근데 이게 걱정은 이게 오늘 이걸 다 나가면 숙제 양도 그렇고 감당이 될까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일단은 선생님 오늘 계획은 그래요. 방정식, 부등식까지만이라도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2권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일단 계획은 그러한데 저게 좀 짧다 그러면 마저 이어서 좀 할게요. 한번 봐봅시다. 자, 먼저 방정식에 대한 활용이에요. 방정식이 뭐냐라는 것부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 봅시다. 뭘 우리가 방정식이라 그래요? 방정식 뭔데? 동생 있는 사람? 없어요? 뭐야, 다 막내야? 무슨 일이야? 동생이 찾아왔어. 누나, 언니, 형, 오빠. 방정식이 뭐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머리 아프니까 저리 꺼져! 이럴 거야? 친절한 언니, 오빠, 누나, 형이 되십시오. 방정식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등식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fx
이퀄 제로. 자, 우리가 다루는 방정식은 대부분 1변수입니다. 저 x값만 찾아라 라고 하지, 우리가 x, y는 0 이렇게 생긴 거 뭐라고 불러요? 얘는 2변수 함수라 그래서 잘 보면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을까? 아니야? 처음 본 것 같아? 이상하네? 다 했을 텐데.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놓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어떻게 바뀌는지 막 갖다 썼었어요. 근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애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x값 따로 y값 따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찾아? 하나만 찾아. x값 하나만 찾아요. 그럼 방정식하고 함수의 관계를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얘가 방정식이라면 y는 fx라고 생기는 뭐야? 함수죠. 얘가 방정식이고 얘가 함수야. 둘의 차이가 뭐예요? 그냥 이름이 달라요? 뭔가 얘는 y라는 애가 들어있고 여기는 y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그래봤자 y를 0이라고 바꾸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y를 0으로 바꾸면 됩니다. 얘는 그래프라는 게 그래프가 없어요. 쟤는 그래프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1변수 함수라서. 하나니까. x가 3이야.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참이 되냐 거짓이 되냐를 판별하는 게 방정식이에요. 그럼 오롯이 두 가지 정도의 정보밖에 안 나와요. 참이 될 때와 참이 되지 않을 때. 그죠? 근데 얘는 달라요. x가 1이 됐을 때 y가 얼마가 되냐? x가 2가 되면 얼마가 되냐? 3이 되면 얼마가 되냐? 4가 되면 얼마가 되냐? x가 얼마냐에 따라서 바뀌죠. 정보가 바뀝니다. 그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고, 참거짓만 판별하는 경우에는 뭐라 그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어. 아,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y만 0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y가 0이 되는 거야. y가 0이라는 게 좌표 평면 입장에서 보면 뭘 뜻하는 거냐? x축을 뜻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당연히 x축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요 점 얘네들을 갖고 찾을 때 그래프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계산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했습니다.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기타 등등 많이 해봤어요. 그죠? 이 값을 정확하게 찾으려면 인수분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조립제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미 그걸 다 배웠는데 미분계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뭘 찾으라는 거냐? 뭐가 나올지 추측이 돼요? 잘 안 되죠? 여기서 추측하는 건 근의 위치와 근의 개수, 요 두 가지 정도를 찾습니다. 근의 위치와 개수 정도를 찾아요. 됐니?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는데 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야. 됐어요? y축이 여기 있어요.
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X축이 수시로 바뀝니다. 보여요? X축이 수시로 바뀌어요. 얘가 올라가면 X축은 내려올 거고, 얘가 내려오면, 이 그래프가 내려오면 X축은 올라갈 거예요. 그쵸? 그럼 봅시다. 여기 있는 요게 X축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됐어요? 그럼 근이 몇 개예요?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근이 몇 개가 나올까? 한 개. 그럼 얘가 X축이 여기에 있다. 여기가 X축이야. 그럼 근이 몇 개예요? 두 개. 그럼 X축이 더 올라갔어. 여기 있다. 근 몇 개? 세 개. 좀 더 올라갔더니 근이 몇 개가 나와? 두 개. 더 올라가면 한 개. 이해됩니까? 그 위로는 계속 한 개, 이 밑으로도 계속 한 개. 됐어요? 그러면 무언가 그래프가 움직이면서 근의 개수가 바뀌죠?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판별식으로 따졌어요. 그치? 그럼 이런 3차 함수는 과연 이런 애들을 뭘로 따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잘 유심히 봤더니 여기 있는 극대값과 여기 있는 극소값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 있는 극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하고 극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해볼게요. 됐니? 그럼 결국엔 얘도 극값이면서 동시에 함수값인 거야. 저 함수값, 저 두 가지의 함수값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인 경우는 언제냐? 둘 다 양수가 되거나 둘 다 요거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바꿔 얘기를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몰 m과 라지 m이 부호가 같을 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선생님 말 이해돼요? 이런 경우는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됐어요? 두 개일 때는 적어도 둘 중 하나는 0이 되는 거죠. 그럼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은 어떻게 돼? 0보다? 0이랑 같다. 그래서 얘도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도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 둘은 0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감으로 알겠지만 세 개인 경우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 0보다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자, 이건 개념상의 이론, 그러니까 개념상 우리가 요렇다라는 거를 먼저 배워요. 그럼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쓰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조금 달라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방식이 어차피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데 선생님이 쓰는 방식 같은 경우는 얘는 이래, 얘가 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를 상상으로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움직였을 때냐 그게 문제인 거고 그래프 자체를 움직이다 보면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따 문제 풀 때 보여줄게요. 어떻게 조금 다르게 보는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알아두세요. 극대 극소가 둘이 부호가 같으면 교점이 하나 있는 거고 극대 극소의 부호가 다르면 교점이 세 개인 거고 극대든 극소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교점 두 개란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근의 개수까지는 알겠어. 그럼 근의 위치는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야. 자, 여기가 Y축이야. 됐죠? X축이 여기 있다. X축이 여기 있으면 양수인 근이 여기 하나 있죠? 이해돼? 음수인 근이 여기 두 개가 나옵니다. 맞아요? 됐지? 요 교점이 X축일 때 얘가 X축이야. 그럼 양수인 근이 하나, 음수인 근이 하나, 0일 때 하나. 이해돼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양수인 근이 2개, 음수인 근이 1개. 이해됩니까?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과연 어디까지냐 이거야. 얘는 무조건 지금 빨간색 3개가 X축인 경우에는 다 근이 3개예요. 그럼 얘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양수인 근이 몇 개고 음수인 근이 몇 개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 곡선인 그래프를 상상 속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언제 양수에서 교점 생기고 언제 음수에서 교점이 생기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쉬워 보입니까? 힘들어요.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그래프가 그대로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값이 얼마일지 찾는 게 힘들어요.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프를 둘로 나눠요. 아마 처음 할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까지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상 쟤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는 안 하고 쟤만 보고서 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방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방정식이 나올 때 이제는 뭐가 있냐면 근의 조건을 줄 거예요. 근의 조건, 뭐 양근이 하나냐, 뭐 음근이 하나냐 이런 식으로 근을 줍니다. 근이 혹은 3개냐, 2개냐 이렇게 근을 줘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반드시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미지수가 하나 있을 겁니다. 미정계수가 하나 이상 들어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a라고 했을 때 3x 마이너스 a라고 했을 때 a 값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a 값에 따라서 뭐 근이 달라질 텐데 얘가 양수 근 2개랑 음수 근 하나를 가져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 는 0일 때 그럼 선생님은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요거랑 얘를 우변으로 이항해요. 그럼 얼마 나와요? a가 나오죠? 요렇게 둘로 쪼개요. 결국은 뭐야? 쟤네 둘의 교점 찾는 거예요. 그게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교점의 x좌표가.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다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고정된 그래프가 나와요. 고정된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여기
y는 a라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하나가 주어져요.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근을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럼 이 곡선은 이미 고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x축이 여기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어이구 씨, 정신없어. 뭐가 x축인지도 구분이 안 되네. 그리고 보니까 그렇네요. 여기 y축이 하나 있고 x축이 있어. 이해됩니까? 양수 근 2개, 음수인 근 하나가 나오려면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교점 2개 있어야 되고 왼쪽에 교점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y절편보다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극소점보다 위로 올라오면 뭐야? 내가 말하는 조건이 다 맞춰지죠? 그죠? 아무래도 둘 다 적용되는 애가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면 나중에 뭐 다른 걸 더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미정계수가 상수면 땡큐인데 상수가 아닌 경우 어떻게 될까요? 상수가 아닌 경우 보통 1차식까지는 갑니다. 1차식까지는 가요. 1차식까지 간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게 1차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기울기가 고정이 돼 있든 아니면 한 점이 고정돼 있든 그건 크게 상관없어요. 한 점이 고정돼 있으면 이 점에서 기울기에 따라 그었을 때 얘는 세 점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생기면 두 점에서 만나겠지. 이해돼요? 결론은 요 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접선을 배운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말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1차 함수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냐에 따라 풀이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해설하고 조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극대 극소 곱해서 0보다 크냐 작냐 같냐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방정식에 대한 활용이에요. 그래서 결론 좀 정리를 해보자면 X축의 위치에 따라서 극대 극소의 곱한 값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요 정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부등식 보자. 부등식. fx가 gx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등식이지. 됐어요? 그럼 gx를 좌변으로 넘겨보세요. 식이 뭘로 바뀌냐? fx 마이너스 gx라고 식이 바뀌고 그게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때 우린 무슨 생각을 하냐? 얘가 갖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다 만족합니다. 왜? 최소잖아.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대.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겠지. 이해돼요? 부등식은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최대 최소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은 극대 극소를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등식은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다. 그죠? 이렇게 생긴 경우에 생각을 해보세요. fx에서 gx를 빼면 항상 얘가 fx고 얘가 gx야. fx에서 gx를 빼면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져요.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얘도 마찬가지. fx에서 gx를 빼면 항상 0보다 커집니다.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뺀 거니까 0보다 큰 값을 갖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네 둘을 놓고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가다가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거나 좀 특이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에이씨, 왜 이래 이거? 어떤 경우냐면 fx1, gx2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100문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얘가 갖는 최소값이 얘가 갖는 최대값보다 커야 돼요. 둘 다 구해봐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건 이런 그림이지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x2가 여기고 x1이 여기면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값이 같은 애냐 다른 애냐 그것도 나중에 우리 시험 대비를 할 때는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얘네들도 역시나 결국에는 부등식도 최대 최소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방정식은 극대 극소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라는 거 정도만 일단 인식을 갖고 계시고 됐죠? 네,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492번이에요)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는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 극소 곱하면 0보다 작다가 되면 돼요. 그럼 극대값 찾아야 되고 극소값도 찾아야 되잖아. 그죠? 미분을 합니다. 쟤를 미분해서 극대 극소를 찾을 거예요. 그럼 6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 되는 x값이 1하고 0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나와요. 그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극대고 둘 중에 하나는 극소야. 이해됐어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둘 중에 하나는 극대, 하나는 극소야. 아마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일 겁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됐죠? 여기가 0일 때고 여기가 1일 때란 소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0보다 작아야 돼를 가지고 2차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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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니까 K는 0에서부터 아니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얼마까지? 0까지 요렇게 찾아도 됩니다. 요렇게 찾아도 돼요. 근데 아까 선생님 풀었던 걸 다시 볼게요. 두 가지로 나누라 그랬습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은 0하고 x는 k 0이 아니라 y죠. y는 k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조금 더 길 수는 있어요. 계산하는 것보다는.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미분했더니
6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와서 쟤랑 똑같이 나오죠? 그럼 0일 때랑 1일 때 극대 극소가 나온다는 건 똑같아요.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0이고 여기 지점이 1이야.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0 대입하면 0입니다. 그러면 x축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여기 지점 x에다 1 대입했을 때 극소값 마이너스 1 나온다. 됐죠? k는 그 사이에 있으면 교점 3개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가 있어서 좋은 거고, 얘는 조금 간단하긴 하지만 요거 말고는 못 봐요.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양의 실근 2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찾기가 힘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01번 봅시다. 501번. 자, 3차식이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찾아라. 이게 식으로 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식으로 하기가. 그렇지 않아요? 자, 얘도 역시나 선생님이 푸는 방식으로 볼 거예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k. 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얘를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함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부호가 안 틀려요. 저거 잘못하면 부호가 틀립니다. 얘를 그래프를 그리려고 미분을 했어요. y'은 3x 제곱 마이너스 3. 그래서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가 돼요. 맞죠? 자,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 극값을 가져. 가운데가 y축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생겼다. 이해됐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거야.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x에다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여기는 4가, 맞나? 마이너스 1?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는 거야. 양수 쪽에 양의 한 개의 양의 실근,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한대요. 오른쪽에선 교점 하나, 왼쪽에서 교점 2개가 나오려면 여기 0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야겠죠? 아니야? 0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야, 봐봐, 여기 음수 2개 나오고 여기 양수 하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마이너스 k라는 애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봐야 한 번에 볼 수 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그거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줄래? 일시정지. 공부는 결코 쉽지 않아요.
체력 소모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래도 좋게 생각하세요. 노력해보는 이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한텐 굉장한 자산이 된다는 거 모를 거예요. 사실 지금은 100번 얘기해봐야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뭔 소리 하나. 이 경험이 무슨 자산이 된다는 건가 싶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지 뭐라는 말이 먼저 나올 겁니다. 일단 시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노력하고 응원합니다. 네, 푸우가 그런 말을 했대요. 푸우가 무슨 말을 했냐면, 푸우 가끔 보면 되게 명언 많은 거 알아요? 명언 많아요. 푸우가 뭐라 그랬냐면, 노력한다고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야. 그치만 성공한 사람 중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라고 했대요. 기가 막히지? 맨날 꿀만 빠는 곰탱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런 말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지는 성공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그건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다 까지 봤어요. 504번. 여기 혹시 태윤이 있니? 태윤이? 너가 태윤이야? 내 친구랑 이름이 똑같아요. 하윤이? 너가 하윤이야? 나는 원래 딸 이름을 하윤이로 지으려고 그랬다고 바꿨거든. 생각나서 물어봤어요. 자, 504번 봅시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아까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얘도 극대 극소 곱해서 0보다 작게 되는 K의 값을 찾아도 되지만, 둘로 나눠서 Y는 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하고, Y는 마이너스 K 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도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그럼 Y 프라임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돼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그럼 마이너스 3하고 1일 때 극대하고 극소를 가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이야. 됐죠? 됐지?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을 보자. 여기 어딘가에 y축이 있을 텐데,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을 보면 여기 마이너스 3 들어가면 얘네들이 없어지고 2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을 넣어봐요. 1 넣었더니 마이너스 5가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5. 요 사이에 있으면 된다. 누가? 마이너스 K가. 그래서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 27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7에서 5까지. 됐습니까? 31개. 이해돼요? 손가락 안 써도 되지? 정수의 개수는 31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평가원에서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확인해보자. 얼마나 대단한 문제를 냈는지.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곱을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때 요거와 요거가 같다라고 세워요. 맞습니까?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2x 마이너스 3하고 2x 플러스 k하고 같아지게 만드는 x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2개.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2개야. 이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은 k. 요걸 만족하는 x가 몇 개라고? 2개라고. 이해돼요? 이제 함수를 다시 둘로 바꿉니다.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하고 y는 k하고 교점 2개 되게 만들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쟤를 갖고 문제를 이제 볼 건데, 자, 저 y 프라임을 한번 봅니다. 도함수를 보면 마이너스 6x 이렇게 돼서 3x에 x 마이너스 2 0하고 2일 때 극대극소를 가져요. 그래서 0, 2 얘가 0이고 얘가 2인 거야. 0일 때 값은 얼마인지 한번 보자. 0일 때 값을 봤더니 여기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죠? x에다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7 나와요. 그럼 저 k는 어디 있으면 돼? 마이너스 3이 됐거나 혹은 마이너스 7이 되면 교점 2개 나오죠?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죠? 네. 항상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생각하면 교점을 떠올리세요. 교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x축과의 교점 혹은 두 함수 사이의 교점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별거 없죠? 평가원도. 네. 껌이네. 이제 모의고사는 다 맞출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2,a에서 곡선의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한답니다.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3개 나온대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인 거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로 접점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다들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접점이 필요해서 접점을 하나 설정을 해요. 일단 y는 x 세제곱 플러스 2인데 접점을 t, t 세제곱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3t 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식을 세워요. y는 3t 제곱에 x-t 더하기 t 세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해요. 2,a라고 했으니까 x좌표에 2를 대입하고 y좌표에 a를 대입합니다. 정리해보면 a는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6t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맞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t가 몇 개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접선을 3개 그으려면 접점도 3개 나와야지. 맞아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t도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돼.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둘로 분리를 합니다.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2라고 놓고, 또 하나는 y는 a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쟤를 미분해 봅니다. y'은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2라서 0하고 2에서 극값을 가져요. 0하고 2라고 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게 그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대가 0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0일 때 값을 보니까 여기 어디 갔어? 여기다 0을 대입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2야.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6, 24에 2. 16, 24, 8. 10?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췄어요. 10 맞죠? 그러면 3개의 접선을 그으려면 이걸 만족하는 t가 3개가 나와야 되고, 그럼 얘하고 a하고 교점이 3개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a는 10보다 작고 2보다 크면 된다. 3, 4, 5, 6, 7, 8, 9, 7개. 됐습니까?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우리 시간 좀 많아요. 진도가 좀 빠른 탓에. 알았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요게 항상 성립한대요. 자, 지금 이제 방정식은 끝이 나고 부등식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부등식. 그렇단 얘기는 요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결식의 최소값. 됐습니까? 4차식은 뭐라 그랬어요? 일단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어쨌든 극값에서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극값을 찾아봅니다. 자, 얘를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돼요. 이걸 4로 묶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맞지? x에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 2 되니? 2 안 되고 1 제곱 네 2가 되네요. 이놈은 0 되죠? 조립제법 1 마이너스 3 0 4 여기에 2가 들어갈 것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0 이렇게 되고, 얘도 한 번 더 2 1 2 1 2 0. 그럼 인수분해 해보니까 미분한 애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극값은 어디서 가져요? 여기에서만 가져.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일 때잖아. 2일 때 x축에 접하는 애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이너스 1에서만 극값 요렇게 생긴 애가 나오고 2일 때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해보면 어디 갔어?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 최소값이고 거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4 마이너스 16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는 1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는 최소값이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속도, 가속도 전까지만 풉니다. 오늘은 x가 0하고 4 사이에 있을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부등식을 보니까 3차식이야. 근데 어디에서? 0하고 4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그럼 이렇게 봐. 0하고 4 사이에서 요거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따라올 수 있겠어요? 네. 최소값을 구해보자. 그래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a인데 미분에서 그 값부터 찾아봐야지. 삑삑거리라고. 진짜 썸머 때는 평소보다 분필을 한 3배 이상 쓰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담임선생님이 힘들다는 얘기 안 해? 그런 얘기 안 해? 원래 맨날 징징이 될 텐데. 힘들어. 이러면서. 네. 요즘엔 체력이 좋아졌나? 모르겠네요. 자, y 프라임. 미분.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돼요. 됐죠? 0 되는 걸 보니까 x는 얼마야? 0하고 2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치? 0하고 2야. 0에서 4 사이면 0은 어차피 같은 0이니까 상관없고 0, 2, 4 요 세 가지를 봐야지. 그래서 F0은 얘를 fx라고 한 거예요. x에다 0 대입해 보세요. 0을 대입하니까 a만 꼴랑 튀어나왔고 f2는 저기다 2 대입하니까 8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4. 그 다음 f4는 16 마이너스 48 a 플러스 16 맞나? 맞아. 이해됐어요? 오,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중에 누가 제일 작겠어요? (1, 2, 3번) 중에 누가 제일 작을까? 2번이겠지? 아무래도 4를 빼는 애가 제일 작겠지. 그럼 이 최소값이 얼마?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는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족한다.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정리를 한번 잘 해보십시오. 자, x가 2보다 클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한대요. 그럼 2보다 클 때의 최소값만 찾아보면 되겠다. 그쵸?
내 말 이해됐죠? 자, 그래서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라고 놓고 미분을 해봅니다. 왜 미분하냐면 극대값, 극소값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분을 해놓고 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3차식의 최고 차항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왼쪽이잖아. 왼쪽이라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예요. 맞습니까? 2보다 큰 부분이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2일 때가 0 이상이면 되겠지. 내 말 이해돼요? 다시 요거 때문에 f2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같아도 돼요. 왜? 2는 포함을 안 하지. 그럼 2가 0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2는 포함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해돼?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2의 오른쪽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요. 맞니? 그럼 2가 0이라고 생각해봐. 아주 약간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도 0보다 커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등호가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하여 x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8-24, -16, a-16이라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a는 16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소값은 16이다. 됐어요? 오, 좋아요. 네. 500-0525. 내 생일이죠. 5월 25일. 네. 선생님 생일이에요. 오. 이미 지나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함수에 대하여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다. 그 말은 fx에서 gx를 빼면 0보다 크다. 위쪽에 있으니까. 같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빼봐요. fx에서 gx를 뺍니다.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돼. x값은 어디에서? 0보다 큰 범위에서. 됐죠? 오. 자, 그럼 요걸 fx, 요걸 y는 이라고 씁시다. 자, 요거가, 요 식이 0보다 큰 범위에서 갖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 요렇게 되고, 같은 식만 계속 나오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서 3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 요거의 그래프예요. 마이너스 3하고 1에서 각각 극대 극소를 가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야. 근데 내가 보고자 하는 곳은 x값이 0보다 클 때예요. 이해됩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커지면 돼. 그 말은
최소값은 1에 해당되겠죠. 1을 넣고 찾아봤더니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따라서 a는 5보다는 큰 자연수 이렇게 된다. 최소값 얼마? 6 하고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일 이 아니라 다음 주가 되겠네요. 내일은 우리 한 타임 있는 거 알죠? 저녁 먹고 나서 있어요. 1층입니다. 1층. 내일 우리 저녁 먹고 1층 강의실이 어디야? 나도 1층에선 안 해봤어요. 사실 3, 4, 5는 다 3, 4, 5, 6은 다 왔다 갔다 하는데 1층은 나도 잘 안 해봐서 저게 아마 그 안내 데스크 있는 그 엘리베이터 있는 옆에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글로 들어가면 강의실이 하나 있을 거야. 안쪽에 들어가면. 근데 거기가 이걸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거기서 진행하니까 자, 내일은 일단 질문할 거를 최대한 챙겨 오십시오. 1시간이지만 질문을 중간중간 계속 받아야 돼서 선생님이 계속 하는 거니까 질문할 거 최대한 챙겨서 갖고 오세요. 물론 여기 TA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다시피 대학생 과외가 간혹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걸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을 때 최대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혹시 있나? 아까 2권이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2권을 찾았어요. 네, 여기 있어. 자, 오늘 한 거는 한번 좀 더 해봅시다. 이권? 2권이 사물함에 있다고? 갖고 와. 가져오세요. 다 놓고 왔어?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재밌는 얘기? 근데 재밌는 얘기도 내가 하면 재미가 없는데? 곤란한데? 야, 근데 난 그게 애매한 게 첫사랑의 기준이 뭐야? 뭔가 그 사람을 보고 가슴이 설렜으면 그게 첫사랑인가? 쌤이 생각하는 기준이야. 중학교 때 와, 근데 너무 오래돼서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아니야. 얼굴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 성이 정씨라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예뻐요. 예뻤지. 지금은 나도 몰라요. 걔 40인데 뭐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어디서 애 낳고 잘 살고 있겠지. 근데 아마 걔 성격이면 외국 나가서 살 거예요. 한국에서 살 만한 애는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와일드합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뭔가 한 가지를 딱 했을 때 그 하나로 만족 못하는 애야. 성격 자체가. 그래서 걔랑은 말도 잘 안 섞었어요. 까칠하다기보단 뭐라 그래야 되니? 좀 사람이 야물딱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었는데 걔를 되게 오랜만에 떠올리네. 언제 걔를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선생님 때랑 여러분 때랑 좀 다른데 선생님 때는 외고를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외고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는 30% 이내에 들어야 시험에 자격이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한 학교에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시험을 보면 운이 좋으면 한두 명 붙는 거야. 운이 좋으면. 전국적으로 해서 시험을 보니까 보통 외고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시험을 보는데 그 친구가 외고 시험을 봐서 붙었어요. 걔는 이제 심지어 학교장 춘천으로 받아 붙은 거야. 걔 이름이 졸업 앨범 봐야 알 것 같아요. 정씨라는 거 말고는 전혀 떠오르는 게 없는데.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래야 되지? 말을 못 걸었지. 선생님이 원래 되게 소심한 성격이에요. 극아이예요, 극아이. 다들 오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뭘 설명하고 하는 건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직업이라서. 보면 연예인들도 아이인 성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잘 하잖아. 돈 주니까 하는 거야. 돈 주니까. 똑같아요. 선생님도 극아이입니다. 극아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는 누군가한테 말 거는 걸 그렇게 쉬워하지 않았어. 잘 말을 못 걸어. 그래서 말수가 굉장히 적어요. 다만 이제 친한 친구들을 하고는 얘기가 말이 많지.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안 끊어져.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말을 안 했지. 말을 못 했지.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먼저 말을 걸었지.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뭐라고 했는데 아무튼 나한테 툭 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도 몇 마디 나누고 그게 끝이야. 더 이상 얘기한 적이 없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라 별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말 걸고 괜히 장난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걔는 그랬고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굉장히 스펙타클했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하네. 어차피 시간 좀 남아있으니까. 선생님이 고1 때 근데 저거는 좀 끕시다. 정지 좀 눌러줄래? 정지 버튼.